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대전 월평동에서 만나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입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찾아 대전 시내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 도심 한복판 월평동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관공서와 회사들도 많아서 직장인과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골목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대전 월평동에 자리한 선사 유적지에서 동네 주민을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선사 유적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살고 있었답니다. 월평동이면 왜 월평동인 거예요? 네, 월평동은 달이 비치는 평야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특히 월평동에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굴되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1991년 둔산지구 개발 중 발견된 이 유적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선사 유적지,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인근엔 골목 맛집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약속이 있어 월평동으로 오거든요. 네. 주변에 맛집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여기 주위에는 정부청사 등 그 관공서 등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직장인과 이렇게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한식이라든가 중식, 일식 그런 맛집들이 그 성업하고 있죠. 네. 수많은 골목 맛집 가운데 한 곳만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저의 선택은 인근 직장인들에게 입소문난 우동집입니다. 안에 가득 찼는데요. 만석이에요.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11시 오픈하자마자 빈자리가 없습니다. 소문난 우동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손님들이 가득 찼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신가요? 아니, 네, 옆에 있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손님들 드시고 계신데도 반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오늘 이제 점심 시간에 네. 우동 수타할 우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찾았다는 청년 사장님. 처음 먹어본 우동 맛에 반해 4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우동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동집을 시작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가 일본에서 처음 우동을 먹었을 때 감동했던 그 제 마음을 누군가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가게를 처음에 개업을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정말 맛있는 우동, 오늘 먹었던 한 끼 중에 정말 맛있는 우동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볼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도 골목의 맛을 봐야겠죠. 오늘은 따끈한 우동을 비행기 티켓 삼아 잠시 일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픈형 주방이네요. 안에서 요리하는 과정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요. 우동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카케 우동은 따뜻한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북카케 우동은 냉우동, 차가운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따뜻한 우동의 기본 우동인 카케 우동하고 차가운 우동의 기본 우동인 북카케 우동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카케 우동, 따뜻한 우동에 토핑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우동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가 많은 걸로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따뜻한 우동 위에 토핑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 그리고 차가운 우동에 토핑이 또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동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장님의 추천 메뉴를 만날 시간. 먼저 기본 반찬과 양념 소스가 자리 잡고요. 차가운 우동과 따뜻한 우동 한 그릇씩. 그리고 돈가스와 튀김이 곁들인 메뉴로 나왔습니다. 대전 월평동에서 만난 골목의 맛입니다. 온 우동, 일본 메뉴로는 카케 우동이고요. 그리고 냉우동인데 역시 일본 메뉴로는 북카케 우동이라고 합니다. 쌀쌀해진 요즘 날씨에 딱 어울리는 우동 한 그릇. 국물 한 입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일본 우동 특유의 갓서부시 그 맛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더 익숙한 맛이 있거든요.
아, 이거 뭐지? 뭐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제 육수를 낼 때 멸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관동 지방으로 따지면은 이제 가츠오부시, 그 가다랑어 포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거기가 최대 그 멸치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치를 많이 사용하는 게 예전부터 어쨌든 자기가 사는 앞바다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살았던 지역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사카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남쪽 지방도 보통은 멸치를 많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게 이제 일본의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 사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수타면이잖아요. 면에 땡글땡글함이 달라요. 오. 사장님이 수타로 직접 뽑아내는 우동면, 어찌나 두툼하고 쫄깃한지 입안이 꽉 차는 기분입니다. 지금껏 먹었던 우동 면발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야, 이 면발의 식감 어떻게? 오,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그리고 이 쫄깃함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데, 와. 이제 일본에서도 키타에루라고 해서 우리가 근육을 단련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죽도 일본 사람들은 단련시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밟으면 밟을수록 탄력이나 뭐 이 어떻게 보면 쫀득한 식감이 더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적정 시간을 밟아서, 너무 이게 너무 오래 밟아도 오히려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시간을 밟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까 당고하는 그 작업으로 들어가서 좀 탄력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우동을 만들 수 있게 저희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시킨 튀김인데요. 채소, 새우, 치킨입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우동 안에다가 넣어서 적셔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동 본연의 맛을 즐겼으니 이번엔 채소튀김과 새우튀김입니다. 먹기 좋게 잘라 우동과 함께 한 입 가득. 조금은 허전했던 우동의 맛이 튀김 덕분에 다채로워집니다. 튀김의 고소한 풍미가 탱글탱글한 우동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우리 부먹 찍먹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부먹을 좋아하거든요. 그 좀 탕수육 자체의 튀김옷이 눅눅해지는 그 맛이 저는 좋아하는데 딱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이 국물 맛이 간간하기 때문에 별도의 뭐 간장이나 소스를 찍어 먹지 않아도 딱 좋아요. 우리나라는 탕수육도 뭐 부먹 찍먹해서 되게 좀 예민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거를 예를 들면 카츠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돈까스가 들어가 있는 돈부리, 그 덮밥을 카츠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맛있게 돈까스를 튀겨서 밥 위에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소스를 부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쇼크거든요. 왜냐면 바삭한 저 튀김 위에 왜 소스를 부어? 방금 갓 튀김이면 지금이 제일 맛있을 텐데 왜 그 튀김에 숨을 다 죽이지?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드시다 보면 그 튀김 안에서 또 약간 감칠맛이 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것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단골 손님들이 강력 추천한다는 냉우동입니다. 이번에는 냉우동 북각회 우동인데요. 전 처음이에요. 냉모밀 우동, 뭐 소바는 먹어봤어도 이거는 어떤 맛이 궁금하거든요. 우동면에 차가운 쯔유간장을 끼얹어 먹는 냉우동. 차갑게 먹는 만큼 우동면의 식감이 더 돋보이는데요. 면발이 어찌나 탱글하고 쫄깃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이 동그랗게 떠지더라고요. 이 온우동이 면발이 쑥 들어가지고 쫄깃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극강. 야, 정말 쫄깃한데요. 그렇다고 안 익은 면발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다 익었는데도 상당히 찰지고 쫄깃함의 최고봉을 보여줍니다. 냉우동에도 튀김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노릇하게 튀긴 닭튀김을 잘라서 함께 먹어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닭튀김. 고기 특유의 식감이 더해져 더 고소하고 쫄깃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 어디쯤에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이 닭튀김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이 냉우동이 그걸 감싸주고 냉우동만 먹으면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또 닭튀김과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네요. 오, 이래서 같이 먹는구나. 주머니 사정 상관없이 언제든 가볍게 즐기는 일본의 서민 음식 우동. 면부터 국물과 튀김까지 일본 현지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우동 한 그릇. 아니, 먹다 보니 두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지금도 수다를 하고 계시죠. 그만큼 쫄깃한 면발에 감칠맛 넘치는 육수 그리고 바삭한 튀김까지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대전 월평동 골목의 맛입니다. 저는 오늘 우동의 신세계를 맛봤는데 여러분도 그 맛이 궁금하시면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 늘 많은 이들이 오가는 월평동. 수천 년 전의 자취가 남겨진 유서 깊은 동네인데요. 월평동 골목에는 청년 사장님의 우동집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뽑아낸 수타면에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에 오늘도 진심을 담아 한 그릇에 우동을 내어주는 사장님. 시간의 깊이만큼 깊게 우려낸 국물에는 감칠맛까지 듬뿍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월평동 골목에 따끈한 우동 한 그릇 어떠실까요? 김치인 거 알았을 때는 조금 실망했어요. 김치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마. 와. 그런데 이건 다르더라고요. 배추의 익힘 정도가 아주 딱이더라고요. 이 배추 어디 거라고 했죠? 저희 괴산 배추가 맛이 있는 이유가 기후 조건이 맞고 농사 기술이 좋은 편입니다. 대한민국 자연특별시 청정괴산의 대표 농작물 배추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가장 바빠지는 곳 천혜의 자연 조건과 우수한 농사 기술로 맛 좋은 배추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김장 1번지 괴산으로 떠나봅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인 깜깜한 새벽, 이 시각에도 환하게 불이 밝혀진 곳이 있네요.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의 작업장일까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배추다. 와, 산더미처럼 배추가 쌓여 있고 절임 배추 작업 중이군요. 꼭두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제가 농분이 찾으러 왔는데 누구신가요? 대한민국 김장을 책임지는 김형진, 김옥경 농부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도 많고 오늘 몇 포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 1,500포기 절여서 다듬어야 돼요. 예. 7월 말에 씨를 넣어서 심었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자체 정식을 해서 배추는 절이기 하루 전에 수확한 거예요. 그나저나 감독님, 일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리포터분은 어디 계세요? 바빠 죽겠는데. 일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잘 나오고 있나?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제가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지금 늦었어.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길이 워낙 꼬불꼬불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죠? 저기 있나 보다, 저기. 빨리 가봐야겠어요. 얼른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리포터님 이제 오셨어요. 감독님 아까 오셨는데. 제가 얼른 일손을 도와야 되는데 네네. 어떤 것부터 하면 돼요? 네. 일단 옷부터 장갑부터 착용할게요. 앞치마랑. 네. 수진 리포터 오늘 할 일 진짜 많아요. 지각한 만큼 열심히 일해보자고요. 농부님, 네. 제가 이제 주신 옷 갈아입고 왔는데 어디부터 하면 돼요? 이제 저희 여사님들하고 같이 바로 김장 받으셔서 김장할 수 있게끔 꽁지를 다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꽁지를 다듬는 꽁지 일이요? 다듬고 배추 이렇게 끝부분 같은 거 손질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금물에 17시간가량 절인 배추를 다듬어주는 작업인데요. 소비자가 바로 김장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절인 배추를 손질한 후 택배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어마어마하대요. 절인 배추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계속 강도 높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갈수록 날씨도 추워지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농부님, 네, 손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배추 다 할 때까지 하셔야죠. 많은 걸 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배추 작업량은 무려 1,500포기. 무려 1,500포기 배추를 손질하고 다듬어야 하는데요. 정신없이 배추를 손질하다 보면 내가 배추인가 배추가 나인가 무라일체 지경이 된답니다. 냄새 나지 않나요? 냄새요? 네. 어떤 냄새요? 고구마 냄새. 고구마 냄새? 고구마를 구신 거예요? 네, 간식 이제 9시 반쯤 되면 간식 먹거든요. 고구마 굽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배추 들여다보느라고 네. 냄새도 못 났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간식 타임. 오늘의 간식은 군고구마예요. 신나는 농부가 직접 재배한 고구마래요. 진짜 달아요. 와. 여기다가 배추랑 같이 드셔보세요. 그렇지. 고구마와 김치, 아니 고구마와 절인 배추는 환상궁합이니.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게 드신다. 진짜 맛있어요. 이런 조합으로 먹으니까 이것도 네. 또 별미예요. 너무 맛있어요. 네. 자연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꾸며 귀농을 결심한 신나는 농부. 농사와 시골살이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내고 어느덧 14년차 베테랑 농부로 지내고 있답니다.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배추를 재배한 덕분이라네요. 다른 농사 안 지으시고 배추 농사만 하세요? 아닙니다. 예, 봄에는 감자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옥수수. 귀농 초기에는 대학살 옥수수를 했는데 지금은 흑찰 옥수수라고 약간 보랏빛 들어간 옥수수를 하고 있어요. 보랏빛 네, 저희 옥수수? 예, 그 옥수수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왜 여기 농장의 대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겨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겨순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겨순 제거도 필요한데요. 이처럼 개인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 중이라는 신나는 농부. 덕분에 직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절인 배추 주문이 많은 시기라 할 일이 엄청 많답니다.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있죠. 받으시면은 궁금해서 개봉을 먼저 하세요. 물 빼신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공기랑 접촉되면은 갈변이 돼요. 사과처럼. 김치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보통 받고 다음 날 김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양념 버무리시기 전에 물 빼시잖아요. 1시간 정도. 그때 개봉하셔야 돼요. 그리고 택배 받으시면 반드시 시원한 데다가 얘를 넣으시고 냉장고가 크면 비닐째 냉장고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 바로 김장철기. 신나는 농부는 김장철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지만 그래서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운나고 좋지요. 이 힘으로 저희가 일을 합니다. 저희 괴산 지역 배추가 진짜 좋아요. 배추 재배에 딱 적당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괴산 절임 배추로 김장하시면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추가 좋으니 절인 배추도 좋고 좋은 절인 배추로 김장을 하면 김치 맛이 일품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 열심히 일한 수질 리포터를 위해 특별한 간식. 와, 수육과 김장김치네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어머, 저 뭔가 더 깊은 맛이고. 이게 원래 배추의 특징인 거예요? 아삭아삭해요. 괴산 배추가 시간이 지나도 아삭거리고 잘 무르질 않는 것 같아요. 아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계속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단골분들이 계속 찾아주세요. 저희는 준고냉지 지역이고 배추는 원래 좀 서늘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 괴산 지역이 거기에 딱 맞아요. 그래 일교차가 또 크다 보니 이제 당도도 올라가고 뭐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배추니 김장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알겠어.
당근 배추가. 열심히 먹은 자 떠나라. 어디로? 배추 수확하러 배추밭으로. 청정 자연 속에서 품질 좋은 배추를 수확하고 있지만 신나는 농부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농사 지을 때 15년 전 그리고 최근 뭐 3, 4년 전하고도 완전히 달라져서 그러니까 심는 시기도 달라지고 품종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 배추 재배력, 재배 매뉴얼도 새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배추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이랍니다. 저희도 뭐 농사일이 고되긴 해도 그래도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절임 배추가 끝나면 저희는 방학이라고 부르는데 3월 초 농사 준비할 때까지는 휴식 기간이에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바다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가 있는 발리로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충북 괴산에서 정성껏 배추를 재배하고 절임 배추를 가공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올겨울 김장동 괴산 배추가 책임집니다. 자연특별시 괴산, 산 좋고 물 좋고 무엇보다 배추가 좋습니다. 청정자연이 키우고 농부의 정성으로 가꾼 괴산 배추. 대한민국 김장은 바로 이 괴산 배추가 책임집니다. 양양 기사문 해변에서 800m가량 떨어진 섬 조도. 이곳 일대 5제곱킬로미터는 2017년 강원도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왕거머리말 잘피숲이 있는데요. 오늘은 양양 바다숲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가꾸는 우리 이웃들의 의미 있는 노력을 함께 만나봅니다. 바다 날씨가 좋던 지난 9월 20여 명의 환경단체 회원들이 촬영팀과 함께 양양 조도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수중 정화 활동을 위해 마음을 모은 건데요. 양양군은 2021년 이곳에 계단형 인공어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저 모래밭 위 촘촘하게 자란 연두빛 해초가 마치 숲처럼 펼쳐지는데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왕거머리말 잘피입니다. 이 지역은 그 왕거머리말 잘피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현재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양 보호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나 위험 영향 그 파악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잘피 서식지는 물고기의 은신처나 산란장이 되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의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어초에 부착된 해조류의 줄기가 싹둑 잘려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 불과 3년 전에 조성한 인공어초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태풍이나 이런 거로 다 떨어져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통발에 감겨있는 로프웨이에서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생명을 다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포자가 좀 퍼져서 그 자연 한반에 조금 붙어 있는 거에 그나마 안심이 되긴 하지만 참 안타깝죠. 어쩐지 회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중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엔 폐어망 안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갇혀 있는데요. 일단 폐어망을 잘라서 물고기부터 살려야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령이죠. 그러니까 고스트 피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스트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자라요, 점점. 그 있던 곳에 또 쓰레기가 자꾸 뭉쳐갖고 사실은 그러니까 통발이 있는 곳에 로프가 감기고 또 다시 통발이 감기고 그래서 자꾸 자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꺼내갖고 빨리 치우지 않으면 쟤네들이 더 생명 자라듯이 쓰레기도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폐어구를 걷어내면 마치 무슨 공식처럼 다양한 쓰레기가 따라 나옵니다. 우선은 폐어구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우선 그 속에 살아있는 고기들도 많고 죽어있는 고기랑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선은 살은 고기들은 다 폐 어망을 잘라가지고 다 살려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다이빙 하면서 그 폐어구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찔릴 수도 있고 저희한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해가지고 들고 올라오는데 인공호초는 너무 잘 돼 있는데 그 옆에 폐어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상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작업. 수중 정화를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는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내 곳곳에서 잘피가 집단 폐사한 구역이 눈에 띄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철제 그물망과 함께 각종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저면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의 대표적인 원인이 조식동물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하나 주요 원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곳 지역은 조식동물의 서식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조류가 거의 없고 조식 생물이 성게류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조식동물을 적극적으로 좀 잡아내고 해조류 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많던 해조류는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수산 자원이 성게 정도. 그렇다면 이 성게들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성게 뱃속이 한 절반 정도는 차 있지 않고 성게 생식소라고 하는 알이죠. 성게 알들이 일부 한 50%는 좀 차져 있고 50%는 거의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50% 차져 있는 것들은 해조류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이제는 해조류 자원이 없으니까 이제는 빈 공식 상태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쪽 지역은 성게의 알, 즉 생식소가 많이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먹이원이 되는 해조류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수중 환경을 모니터링하는데요. 해양 생태계의 기반인 해양 생물들. 하지만 누군가 마구 버린 쓰레기 탓에 해양 생물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네, 여기는 이제 어업 활동에서 남겨진 이제 폐기물들이 굉장히 주변에 분포되어 있었고 실제 이제 잘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 같은 경우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하루 20여 명의 회원이 1시간 동안 건져 올린 폐어구만 무려 1톤 이상. 무게가 무겁다 보니 일부만 건져 올렸는데도 1톤 트럭 적재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다숲은 육상의 나무나 원해처럼 심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조성 사업을 이행하고 난 이후에 지자체로 넘어가서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사업에 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은 바다숲 조성 또는 사후 관리에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 기업들
또는 일반인들도 사업 관리하는데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적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단체와 함께 해양생태계의 훼손 실태를 파악한 당국은 국민이 참여하는 수중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수산자원공단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깨끗한 바다숲 가꾸기, 이제 우리 모두 동참할 때가 아닐까요? 본연의 맛은 유지하며 건강하게 즐기는 로우 스펙 푸드가 인기인 요즘 여러분의 선택은? 식품에 설탕이 추가된 거는 전혀 안 먹습니다. 이게 첨가물이 내는 거 없는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콩만 생각하고 콩만 바라보고 달리는 열혈 청춘. 건강한 식품도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오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세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천강을 따라 친환경 농산물로 유명한 진주시 금곡면. 그동안 봐왔던 회사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요. 공부? 혹시 영어 공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콩 종자 연구 16년, 지금도 콩을 좋아하는 박준현입니다. 저희는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거는 콩이랑 들깨를 활용해서 맛있고 그리고 포만감 높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년 동안 콩 종자를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만들면은 제가 지식이 많으니까 좋은 거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유, 창업과 시작과 동시에 잘 되면 누구나 다 하죠. 원료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농가랑 같이 컨택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서 저희 사실은 22년도에 거의 망했어요. 청춘의 실패는 특권이라고 하죠. 그동안 축적된 시간을 바탕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콩 농사부터 차근차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단백 원물 콩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고품질만 들여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천차만별인 종자 중에서도 맛과 영양을 고려해 까다롭게 확인했고 현재 사천시 곤양면 장목반의 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종자가 들어가게 되면 제품의 맛이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게 돼버려서 종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도 들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수입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종자가 뭐가 쓰였는지를 모든 제품에서 확인을 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엄선한 콩을 볶아 미숫가루처럼 곱게 빻아 고소함과 단백질 함량, 편리함까지 높였답니다. 물이나 우유에 단백질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추천하는 건강 음료로 탄생. 저희 촬영팀도 함께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뭔가 왔는데요. 뭐가 많이 씹히죠? 뭐가 씹히네요. 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 치아씨드, 현미, 호박씨 등 다채로운 견과류를 첨가해 포만감을 높였습니다. 지금 현미가 먼저 씹히고 씨앗들이 좀 씹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아씨드, 바질씨드, 햄프씨드 같은 게 씹힐 겁니다. 많이 씹을수록 흡수율이 올라가니까 포만감을 올리고 좀 위가 준비할 수 있게 계속 씹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넣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진하게 마무리. 와. 콩이 우리가 보기엔 작아 보이는데 가공하는 원료들 중에서는 되게 큰 거거든요. 콩 드셔보시면 막 비리기도 하고 풋내도 나고 하잖아요. 저희가 많은 걸 고민하다가 들깨 향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콩에 들어갔을 때 맛있게, 그리고 들깨 영양분이나 아니면 산패가 안 되게 저희가 가공을 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 특허도 출원을 해놨고요. 이러한 고민이 통했을까요? 제품 출시 직전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소상공인 방송진흥원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좀 촬영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제품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품이 완전히 판매를 포기한 상태였고 7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다행히 기다려 주셔서 저희 제품이 출시되는 그날 그 컬투쇼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박준현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물에 타 먹어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우유가 아닌 그냥 물에 타도 맛있게끔 드실 수 있게 만들었다. 비린 맛이나 좀 그런 걸 없애려고 네. 들깨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고소하겠다. 오, 고소하게 고소하겠다. 많이 팔렸죠. 많이 팔리고 많이 알려지고 제일 큰 거는 저희 제품을 출시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셔보시고 경험해보시고 하면서 제일 큰 거는 문제점을 파악을 빨리 했어요. 위기는 정말 기회였을까요? 제품 출시와 함께 식물성 단백질로 이름을 알리며 해외 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항상 오늘이 힘듭니다. 오늘 뭘 해야 될지, 오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나간 일은 그냥 추억처럼 행복하게 지나가는데 오늘은 오늘의 걱정이 많아서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받아서 최대한 많이 실험을 해보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2023년 사업을 다시 시작했던 그에게 완판이란 희망을 안겨준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에 왔는데요. 개점과 동시에 인산인해. 뭐예요? 식물성 담배, 들깨랑 콩으로 만들었어요. 백문이 불여일식. 긴 설명보다 시음부터 자자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안에 씹히는 것도 많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 그 식사간 간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들깨로 콩의 안 좋은 향을 잡아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 흑임자 맛 하자. 우리 그러면. 그리고 흑임자 맛도 해주세요. 저희 제품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타겟 연령층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넘어졌던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 저보다 가공을 잘 하시거든요. 차를 많이 만드셔서 이제 학술적으로나 논문을 찾아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걸 주로 하고 가공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건 주로 어머님이 하십니다. 아들이 열심히 하는 걸 지켜보는 그 마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걸 보니까 아, 이제는 많이 안정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해요. 지금처럼 건강을 다독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 콩에 대한 연구는 이제 생산과 제품 개발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저는 비행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랜딩도 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날기 위해서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조만간에 하늘 위를 날아서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우선, 고객님들이 정말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제품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한 게 있으시면 항상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고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의 건강한 땅이 키워낸 곡물이 식품에 대한 진심과 더해져 지역 브랜드의 세계화를 확인합니다. 오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동네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경주에서 12번째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와!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얼굴이 우 아름다워. 반장님 죄송합니다. 보고 계셨네요? 예, 너무 아름답네요. 제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살짝 네네. 신이 났거든요. 신이 많이 나 보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방송 모드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사실 12월이 진짜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직 가을 날씨 같아요. 네, 이 낙엽만 봐도 아직 완전 가을이죠. 그니까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경주 순머리 길도 네. 굉장히 가을의 정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석쇠불고기? 와, 오늘의 메뉴도 역시 믿고 맡기는 우리 김 네. 반장님 답습니다. 석쇠불고기. 네. 저희 오늘은 일단 빨리 먹으러 가볼까요? 네, 배가 고픕니다. 네. 빨리 가시죠.
정갈한 한옥 건물에서 즐기는 오늘의 메뉴는 매콤달콤한 양념에 재웠다가 연탄불에 구워 불향이 살아있는 돼지 석쇠구이와 추워지는 계절에 뜨끈하게 즐기기 좋은 양념 듬뿍 수제 청국장. 푸짐한 한상으로 환절기 면역 챙겨볼까요? 아, 반장님 일단 들어오니까 배가 많이 고픈데요. 들어올 때 보니까 이 파란색 리본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던데요? 맛집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들어올 때부터 느껴지는 기운도 기운인데 이 인증 마크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일단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파란색 리본이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 일단 1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10개가 넘으니까 인증은 확실히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곳의 메뉴가 막 많다기보다는 정말 딱 석쇠구이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찐 석쇠구이 전문점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석쇠구이를 주로 많이 드시고 청국장도 좀 드시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석쇠구이랑 청국장 주문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죠. 네, 그럼 오늘도 맛 깊게 가보시죠. 잠깐만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왜요? 찾아보니까 간장게장이 또 있더만요. 아니, 이게 유나 씨 초딩 입맛 아니었어요? 아, 저 간장게장 너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장게장도 주문하는 걸로. 사장님, 간장게장도 하나 주세요. 아니 백반집도 아닌데 한상 가득 차려진 밑반찬들과 먹음직스럽게 구워 나온 석쇠구이, 구수한 청국장, 그리고 직접 담근 간장게장까지. 와, 오늘 여행 기대 이상인데요? 와, 반장님. 일단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은데 눈이 정말 휘둥그레져가지고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석쇠 불고기에서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불향.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청국장이 약간 부담되는 향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구수하니 좀 입맛을 오히려 돋우는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무난하게 많이들 드셔서 3일에 한 번씩 청국장을 띄운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간장게장 또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비주얼. 그러니까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큰일 났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없어 비주얼이거든요. 사고입니다. 사고입니다. 저희 빨리 먹어볼까요? 어떻게? 네, 빨리 드시죠. 네, 가시죠. 젓가락 1동 석쇠구이 앞으로. 불향 은은한 돼지 불고기부터 집중 공략 들어갑니다. 따끈한 쌀밥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상추에 싸 먹어도 맛있고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죠. 그 비계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진 부위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한 3인분 시킬 걸 그랬어.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는데요? 경주에서 먹어보는 간장게장. 이거지. 제가 맛있으면 발을 이렇게 동동 구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안 시켰으면 안 될 뻔했죠. 너무 맛있는데? 살이 꽉 찬 간장게장. 게딱지에 밥 올려서 야무지게 비벼 먹지 않으면 유죄. 그 맛 또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유죄. 진짜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두통에. 너무 맛있어서 그 머리가 지끈거려요.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맛이. 너무 맛있어. 석쇠구이, 청국장, 그리고 간장게장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맛있었답니다. 오늘 간만에 정말 든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분이에요. 너무 만족입니다. 대만족. 그러면 오늘 저희가 총 3가지 시켰잖아요. 네. 유나 씨 원픽은? 청국장. 의외인데? 의외죠. 아까는 막 청국장 너무 센 거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요. 걱정하시더니. 일단 향이 진짜 딱 구수한 정도라서 좋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콩이랑 먹어야 진정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콩이 진짜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초딩 입맛에서 상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반장님이랑 이 맛 깊은 여행을 다니면서 좀 레벨업 된 것 같아요. 반장님은 뭐가 제일 베스트 메뉴인가요? 저는 사실 거의 이렇게만 계속 먹다가 네. 유나 씨가 특별히 먹자고 해서 이제 간장게장을 시켰는데
다음에 오면 무조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간장게장 맞아요. 진짜 간장게장도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는 맛이었어요. 아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다른 걸 고르긴 했지만 고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다른 걸 고른 거긴 한데 제가 지금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런데 이거 벌써 비워줬어야 되는 건데 불향이 정말 가득한 석쇠구이 맛이라서 또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밑에서 끓여둬서. 네, 그래서 이 석쇠구이까지 푸짐하게 3가지 메뉴를 먹었으니까 제가 또 한 줄평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한 줄평을 이어서 가볼까요? 좋죠. 좋습니다. 가보시죠.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좋아요. 이분하게 익은 석쇠불고기와 간이 타이트하게 밴 간장게장. 거기에 초딩 입맛도 사로잡은 청국장까지 완벽한 한 끼! 한 끼! 다시 찾고 싶은 맛집. 올해가 가기 전 경주에서 맛있는 추억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맛 깊은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